안녕하십니까. 2021 대한민국 미래무용교육 혁신을 위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무용교육혁신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상명대학교 김지안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에서 소수의 현장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전국의 무용인 그리고 무용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도록 공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과 외부 활동의 제약으로 답답함에 많이 지치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무용교육의 미래를 위한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또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무용교육의 미래 혁신에 관심을 기울여 접속해 주신 주요 언론사의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무용교육혁신위원회 명예위원장이신 한국무용교육학회 명예회장 김하숙 교수님께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네, 또한 무용평론가 장광렬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발레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상명대학교 박재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또한 백인참여단을 대표해서 춤의학교 최보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정승희 명예위원장님, 박인자 명예위원장님, 김긍수 공동위원장님, 박희태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백현순 공동위원장님, 조남규 공동위원장님께서 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김하숙 명예위원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용교육혁신위원회가 발족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교혁은 무용교과 문제 그리고 무용교사 자격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2014년 무용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었고 2015년 입학생부터는 무용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용 과목은 아직까지도 공교육 안에서 독립된 교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무교혁은 모든 국민은 무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무용교육 혁신 캠페인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국가교육회의 국민제안, 그리고 국민참여 미래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온라인 토론방에도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가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주어야 할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인성교육, 즉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공교육기관에서 예술교육 강화가 그 답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몸, 마음, 정신교육, 그리고 오늘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감정교육이 가능한 무용교과는 최고의 교육 수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용이 예술교과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무용교육혁신위원회 명예위원장 김화숙. 네, 김하숙 명예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용교육혁신위원회가 어떠한 단체인지의 소개와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홍혜령 사무국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음소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상명대학교 글로벌 문화예술교육연구소의 홍혜령입니다. 무용교육혁신위원회의 영역 및 주요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교역은 2002년 11월 전국 대학 무용학과 및 대학원, 유관학회 및 협회, 국공립무용단 등이 연합하여 무용교과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 조직입니다.
모든 국민은 무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조로 지난 19년간 좌담회 총 15회, 세미나 총 16회 등 무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대적 행보를 지속해 왔습니다. 2003년부터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등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무용교과의 신설에 대해 청원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무용교육의 힘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결성된 지 12년 만인 2014년 교육부 교원 자격 검정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무용 중등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용 중등교원 자격을 배출한 대학은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신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및 에리카 캠퍼스 등 9개의 대학 무용학과와 경성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수원대학교, 우석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7개의 교육대학원 등 총 16개의 대학입니다. 또한 무용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공통 가이드입니다. 그러나 예술교과군 내 무용교과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2015년 무교육은 예술교과군 내 무용과목 개설에 대한 국회 면담, 청원서 접수, 교육과정 정책과 면담, 무용교과 개설에 대한 인식도 조사 등을 시도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2015년 인식도 조사 결과의 인포그래픽입니다. 2017년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면담, 2018년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면담 요청을 시도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초, 중, 등 예술교과군 내 무용과목 표시 요청 건으로 교육부 장관 공문 발송과 관련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5월 국민신문고에 공개 제안을 하였고 국가교육회의 국민 제안으로 모든 국민은 무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국민참여 미래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온라인 토론방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무용교육혁신위원회는 무용교과의 개설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자 대한민국 무용교육 혁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2021년 기준 무교육의 조직도입니다. 또한 무용교육 혁신 캠페인을 도와주실 홍보대사님들과 백인 참여단을 조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교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배출된 무용 중등교원은 총 47명입니다. 부디 예술교과군 선택교과로 무용 과목이 개설되어 학교 현장에서 정식으로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교육의 지난 15년 동안의 노력을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교육에 대한 소개와 활동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무용교육혁신위원회의 대회 홍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홍보대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반장 겸 예술감독님, 박상원 배우 겸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님, 김보람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예술감독님, 세 분께서 무용교육혁신위원회의 무용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춤과 함께한 지난 시간들 덕분에 저는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춤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술교과의 무용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용교육혁신위원회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움직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체육의 범위, 단순한 몸짓을 넘어서서 예술 속에 포함되기, 예술 속에 뛰어놀기를 예술적 상상과 창조적 망상 속에서 존재하길 바랍니다. 예술교과에 무용이 꼭 편입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용교육혁신위원회 홍보대사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우리 인간은 결국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저도 이제 한 30년, 20년 가까이 춤을 계속 춰왔는데 어떻게 보면 춤이란 자연을 가장 닮아 있는 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자연을 닮은 이 예술, 무용, 이 무용을 이제 어릴 때부터 교과목으로 배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요즘 같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자연과 좀 멀어지고 이제 이런 콘크리트 세상에서 좀 사는 기분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몸을 같이 쓰면서 이렇게 그걸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린 많은 친구들에게 되게 값진 일이고 그런 일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무용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 네, 다시 한번 홍보대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예술교과군 내 무용과목 개설을 위한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 발표는 현장에 계시는 김하숙 명예위원장님과 장광현 언론홍보팀장님 그리고 박재근 교수님, 최보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술교과군 내 무용과목 개설을 위한 성명서. 우리는 21세기가 창의와 문화 시대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창의적인 인력과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에 좌우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하며 창의성, 문제 해결, 협동, 공감, 갈등 관리, 책임감, 시민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은 인성교육 강화를 가장 원하고 있는 바 인성교육은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예술교육 강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 인간이자 지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발달한 인간이다. 인지 능력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력, 상상력, 감성 발달이 절실한 이유다. 이러한 전제 안에서 예술교육은 음악, 미술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개성과 적성을 살리고 그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의 예술교과, 음악, 미술, 무용 연극처럼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무용교육혁신위원회는 전국의 무용인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교육당국은 무용이 포함된 기초예술을 제공하여 예술교과의 다양성을 확보하라. 확보하라! 확보하라! 둘, 교육당국은 세계 예술교육의 방향과 흐름을 자각하고 공교육에 무용을 배제한 잘못된 제도들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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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교육당국은 모든 국민은 무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예술교과군에 무용을 포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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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10일 무용교육혁신위원회. 네,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 발표에 앞서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무용이 예술교과의 표시 과목으로 포함되길 염원하는 무용인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성명서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무용교육혁신위원회의 행보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백인의 참여단들이 무용교육 혁신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무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회사원, 학부모, 교사,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무용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용교육 혁신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올해를 시작으로 무용교육 혁신 캠페인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상으로 접속해 주신 기자님들과 함께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생중계인 관계로 질문 혹은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소속과 성함을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화면상에 지금 얼굴을 그 영상을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시거나 코멘트 해주실 분들은 음소거를 잠시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얼핏 보기에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뉴시스, 네, 그리고 뉴시스 남정현 기자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이데일리의 장병호 기자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오늘 많은 행사들이 겹치는 관계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은 있지만 대신해서 참석을 하시거나 또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네,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시는 네, 박희태 공동위원장님 지금 음소거가 해제되어 있으신데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셔서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열창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도 응원의 이렇게 응원 바쁘신 전화 중에 현장에 못 오셨지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음소거를 해주시는 게 어떠실지요? 네, 이번에 무용혁신위원회에서 무용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멋지게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함께 줌으로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꼭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사이에 머니투데이의 최정면 기자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우 기자님도 들어오신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바쁘신데 들어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이종우 기자님 지금 화면도 켜주신 김에 저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기자님. 네. 지금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는 전직 기자라서 사실 기자회견에 왔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유네스코 무용협회 한국본부 대표로서 무용교육 혁신에 많은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이렇게 곁에서 도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 잘 듣고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그래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함께 하시고 줌에 접속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해주신다는 말씀 꼭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이미란 선생님, 교사 선생님이신데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이시고 백인의 참여단에 활동하고 계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음소거 해제 잠깐 해주시고요. 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아직 학교에서 퇴근 안 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저는 이제 수업 마치고 학교고요. 정말 이 모든 우리 무용 교육인의 소원이 우리 무용 교과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뛸 거고요.
오늘도 실감하지만 아이들이 무용 수업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해내지지 않고 있잖아요.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이 아니니까. 방과후나 아니면 여기 무용활동, 무용예술 강사가 수업 와서 해주죠. 왜냐하면 교육대학에도 무용과가 없잖아요. 체육교육과만 있으니까. 그래서 무용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무용 교과가 생성된다면 분명히 교대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도 무용을 더 열심히 필수적으로 해서 학교에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무용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필수적으로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혜택은 모든 아이들에게 가면 그 혜택은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에게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용교과 혁신위원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님도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화면 키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실까요?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무용계에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연 컬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기자님이신데, 네, 지금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춤 웹진에 이슬기 기자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슬기 기자님 뭐 코멘트나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다들 영상들을 못 키시고 계시는가 봅니다. 네, 이데일리의 장병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저희 현장에도 계시는 우리 아주 2002년부터 오랫동안 그 무용교육 혁신을 위해서 힘써 오신 명예위원장님, 김하숙 명예위원장님께서 또 첨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무용교과 문제는 저희들의 선배의 선배님, 아주 오래된 원로님들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공식적인 우리가 기록으로 남긴 게 아마 저희 무용교육 혁신위원회 시작부터인 것 같아요. 2002년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무용계 원로분들 12분을 고문으로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 12분 고문 중에서 그 사이에 7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5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걸기대 할 때 김천웅 선생님께서 열심히 모든 국민은 무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먹 쥐시면서 외쳐주시던 모습이 지금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데 그렇게 원로 교육자에서부터 각 학회 협회 단체장들 그리고 또 대학의 무용과 예고 등등 저희 모든 무용인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안 되는 일인지 아마도 저희 무용교과가 그 교육과정이 생긴 이래로 체육교과 속에 한 단원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오랜 동안 굳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21세기가 되면서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예술교육을 아주 국가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미국의 경우는 모든 국민은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과연 학교 가는 게 즐거울까요? 혹은 행복할까요? 이제 학교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술교육을 강화시키고 다양화시키는 게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학교 교사를 7년을 했었습니다. 현대무용을 전공했지만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반 아이들에게 무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신체에 대한 자신감, 자신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기 때문에 학생들을 무용을 통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의 도구 중에서 최고의 교육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1세기를 살아갈, 이후를 살아갈,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IT 교육이라든지 환경 교육도 중요하지만 창의성과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예술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고 그 중에서 특히 무용 교육이 반드시 공교육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처음 이 초석을 다지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함께 해주시는 또 우리 무용평론가 장강렬 선생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소위 그 예술 교과목에 음악하고 미술만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만 30년, 4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예술 교과 안에 음악, 미술, 연극, 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교육 안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수년 전부터 우리 무용계에서 연극계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예술 교과 안에 음악, 미술 외에 연극하고 무용을 같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했는데요. 2년 전이죠, 선생님? 예, 2015년에 연극만 된 겁니다. 그 무용은 같이 시작을 했는데 무용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무용이 공교육 안에서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 무용 교육이 예술 교과목 중에서도 굉장히 그 감수성을 이렇게 길러준다든지 아니면 그 민주적인 어떤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데 저희만 지금 유독 무용만 지금 예술교과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예술교과 안에서 무용도 좀 포함을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술과 좀 친밀해지고 이런 정서적인 어떤 수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기자님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또 여쭙니다. 아니면 백인 참여단 중에서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접속해주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요. 네,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심 갖고 찾아주셨는데요. 네. 매일경제에 재직하셨고 전 기자셨고요. 지금 상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유상건 교수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무용교육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언론사에 많이 또 소개해주시고 홍보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무용교육혁신위원회 성명서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한번 되게 놀랐던 게 초등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모처럼 학교에 가서 반가워서 뭐 술래잡기 이런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서로 이렇게 몸이 닿으니까 소스라치게 막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학생들이 자기 신체 활동 또 이렇게 신체 교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많은 그런 행위들이 더 격려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나중에 꽤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좀 장기적으로 뭐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학생들의 정서라든가 또는 자기 신체 활동,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뭐 일종의 뭐 트라우마겠죠. 이런 것들 극복하는데 무용교육혁신위원회가 꼭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주 대단히 강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 함께 해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맥락과 관련해서 우리 현장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무용교육 해오신 우리 최보결 선생님 현장에 계시거든요. 최보결 선생님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김만숙 교수님과 장강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무용계의 원로 선생님들부터 이 척박한 우리 한국의 무용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토양을 가꿔 놓으셔서 지금 이제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교과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이 교육부나 정부에서의 그 굉장히 우리 교육이라든가 예술 문화를 퇴보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BTS만 해도 가수지만 정체성은 가수지만 그들의 춤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 BTS가 이렇게 춤을 출 때 그동안의 이 무용의 문화, 무용 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나온 우리 이 어떤 한민족이라든가 이 우리의 국민성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그것이 못 된다면 지금 이제 우리의 그 공연 문화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같이 뭔가 퇴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디지털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인간의 그 감성이라든가 예술, 특히 이제 몸이 갖는 몸의 어떤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아날로그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몸을 재료로 하는 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용 교육에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 굉장히 문명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이 무용 교육에 대한 이 교육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뭔가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이 문화적으로 무용교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퇴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더욱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춤은 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고 또 움직임이 있는 거죠. 무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본질적인 것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근원적인 슬픔들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그 갈등과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무용계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고 그 사회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이 무용계에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용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가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무용 교육에 아까 김하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무용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예술 형태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 시민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개인성과 공동체성을 같이 부각할 수 있는 그 상호작용하는 그런 특별한 독특한 무용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좀 더 펼치는 그런 시간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이것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심 어린 그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해 주신 분들 중에서 또 마이크 아까 음소거 해제를 잠깐 하셨던 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우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 무용 교과에 대해서 공교육에 들어가는 걸 정말 찬성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술인으로 살다가 정말 답답해서 그 학교를 그냥 직접 만들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원의 예lum예술학교와 그 예하예술학교로 무용, 음악, 미술, 연극이 함께한 그런 교육을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용인이다 보니까 무용 중심의 교과가 많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 무용 교과로 인해서 굉장히 지능도 높아지고 또 정말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학교 그 교육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해보니까 아이들이 더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그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 줌으로도 또 대면으로도 무용 움직임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체 발달도 그렇고 다 전공자가 아닌데도 실제로 그 무용 교육을 통해서 사회성이 좋아지는 그런 그 결과물들이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교재 개발이라든지 기타 모든 거를 함께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무용 교육으로 얼마나 좋아지나 그런 임상 테스트나 그런 실험도 같이
병행할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무용 순수 예술에서 무용이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정말 이번 기회에 꼭 무용이 공교육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대안학교에서 실제 무용교육을 운영하고 계시는 또 지우영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또 보니까 고등학교에도 재직 중이신 장순옥 선생님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무용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래도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경북 뵙겠습니다. 경주입니다. 네, 선생님. 저에게 이런 좋은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 여름에 그 재벌교육 교수님 연수를 경주에서 접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매일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꼭 교수님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단비 작가님, 방송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단비 작가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접속하시기가 조금 힘드실까요? 네, 그래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 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참여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이슬기 기자님 자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슬기 기자님. 이단비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되게 계시는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예, 저는 이게 제가 뭐 어제 SNS에도 약간 소개할 때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제 무용을 오래 이제 발레를 오래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얘기가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그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담임 선생님이 발레 전공자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물론 체육교육 안에 무용교육이 있었는데 전공이 발레시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도 발레하고 무용 시간에도 발레하고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때 학교 교육 안에서도 뭐 오페라 같은 것도 같이 단체 관람하러 가고 이런 게 이제 저의 예술적인 부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영향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방송도 뭐 시사 프로를 하지만 예술적인 일도 같이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그런 영향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이라는 게 어릴 때의 교육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람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그 조카한테 물어보면 학교 안에서 그 발레 공연 무용 교육이나 이런 춤 교육을 받냐고 물어보면 전혀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본인이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고모한테 알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걸 그 학교 공교육 교육 안에서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넓어지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제 생각에는 어릴 때 제가 받았던 그런 교육이 뭐 저의 예술적인 감성이나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선생님과 교육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무용교육이 예술교육이 그 교과목 안에 있지 않다는 거는 너무 이제 시대착오적인 시대가 너무 뒤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성명서 발표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목소리가 좀 커지고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개정 교과 안에서 무용교육이 꼭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별로 힘은 없지만 제 작은 힘을 좀 보태서 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단비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 접속해 주신 다른 기자님들께서도 또 저희에게 지금 문자와 또 이렇게 따로 유선상으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따로 이렇게 기자간담회 접속은 하셨지만 말씀하시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기자간담회 마치고 또 인사드리고 또 거기 그 질의 주시는 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 새로 해주신 분이 있으실까요?
채팅 질문으로 주셨나요? 예, 채팅 한번 보겠습니다. 네. 뉴지스, 네, 저희가 지금 카톡으로 주신 분도 있으셨었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예술교과금 포함과 관련한 선진국 사례 더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미국 사례도 좋고 다른 나라 사례도 좋습니다. 무용교육의 예술교과군의 포함, 확대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답변을 네, 장강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에 이제 예술 교과 안에 음악, 무용, 연극, 미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하고 대한민국의 무용계가 두 가지를 잘못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하고 대한민국 무용계는 소위 이제 전문 공연과 무용 교육이라 그래도 이제 예술 교육 안에서의 교육보다는 전공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에 너무 많은 치중을 했어요. 저도 비평을 하고 있지만 비평가들도 공연에만 신경을 썼지 우리가 전문 교육이나 이런 쪽에만 신경을 썼지 국민들을 위한 예술 교육이나 이런 쪽에는 신경을 사실 저희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쉽게 말해가지고 무용 교육 자체를 모든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층도 어린이나 청소년은 물론이고 장년층도 물론이고 특히 이제 치유가 필요한 치매 환자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소외된 계층을 향해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예술 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 시각 자체가 대학에 그냥 전공자들을 갖다 양성하기 위한 이런 쪽에 전문 교육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우리나라 무용계도 마찬가지로 무용수 양성, 안무가 양성에만 치중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에서는 예술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 무용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예술적인 어떤 사회적인 가치 이런 쪽에다 많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대로 특히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어린이 청소년뿐이 아니라 영유아 교육까지도 공교육 안에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컬럼비아 대학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 전체에서 인터내셔널 컬처 언더스탠딩이라는 이런 이제 교과목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대학에는 모든 학생들이 무용 교육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대학은 물론이고 공공문화예술 극장, 그다음에 박물관, 도서관 이런 모든 문화예술 관련한 기관에 지역 주민들,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무용을 배우고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지금 공교육 안에서 무용이 예술교과에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무용을 포함해 가지고 예술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이제 뒤늦게 생기는 거죠. 지금은 장년층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장년층들이 무용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영유아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춤을 추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저희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만약에 자연스럽게 무용을 접하고 음악을 듣고 또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어보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하철에서 방화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 무용계에서도 외국처럼 선진 외국처럼 무용 교육 자체를 전문가들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 교육 또는 민주 시민 의식 함양,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어떤 국가 경쟁력 이런 강화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멀리 바라보고 이런 쪽에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첨언 김하숙 교수님께서 첨언해 주시겠습니다.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서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국민 공통 교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핵심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핵심 교육과정 8개 교과목 안에 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미국 국민들, 미국의 청소년들은 K-12 프로그램, 유치원 킨더가든에서부터 12학년까지 전 교육 과정을 마칠 때까지 누구나 예외 없이 지금 말씀드린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이 4개 교과목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국가의 핵심 교육 과정, 국민 공통 분모로서 필수 지식을 갖추기 6가지 기초 지식 안에 신체 단련과 예술 감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필수 교육 과정 안에 예술이 들어 있으면서 반드시 지금 기초 예술인 음악, 미술, 무용, 연극은 반드시 들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술 우리는 국민 공통 과목이 그동안 10개였습니다. 10개에서 무용, 연극, 영어가 공동으로 아까 장광열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에 가서 공개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우리도 예술 교과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예술 교과 가로 열고 음악 미술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 단계로 2015년에 연극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예술이라는 과목이 국민 공통교과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괄호 안에 조금 다양한 예술 교과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기초 예술인 무용은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고요. 하나만 더 붙여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성들은 공식적으로 무용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체육교과에 30% 무용을 하게 됐을 때는 고등학교, 중등학교에 체육 3시간 중에서 1시간은 무용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재직했을 때 정식 명칭도 무용 교사였고요. 무용 시간 명칭도 무용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남학생은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용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는데 12년이 걸렸다는 건 정말 시간 낭비거든요. 사실은 법을 고치는 일도 아닌데.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행정당국에 계신 남성분들을 이해시키는 데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용을 전혀 모르세요. 모르는데 우리가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분들도 답답했겠지만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용이 남학생은 안 가르치고 여학생을 위한 무용이 아니라 저희가 이 무용교육혁신위원회에서 예술강사 풀제를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무용 과목에 들어갔을 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저희가 평가를 다녔는데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5개 장르 했을 때 무용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성인들이 어떤 편견에 따라서 남성은 무용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무용 교과가 공교관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여학교에서만 실시하지 말고 남학교도 앞으로는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남성들 지금 혹시 정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좀 고급 정치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또 PDF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또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또 스웨덴, 영국의 예술교육 사례가 간략하게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지형에 맞는 무용교육이 될 수 있고 교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요. 또 여러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부딪히는 그런 편견들에 대해서 맞서서 이 무용교육과 대한민국 미래 무용교육 혁신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머니투데이의 최정면 기자님께서 채팅창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아마도 2005년에 만들어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관련해서 연계해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물론 문화예술 관련 법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그 산하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그 법의 체계 안에서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영국의 국가건강보험위원회는 현재 무용과 예술이 보건과 복지 예술치료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도입을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 궁금합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지금 열거하신 것은 이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혹은 학교체육진흥법이 또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법들 중에서 검토해서 뭐 개정 혹은 가름하여서 준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네, 따로 의견이 없으실까요? 네, 물론 법적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이전에 저희가 교육과정으로서 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사실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어떤 협의적인 측면이 있어야지 되겠죠. 무용이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많은 부분들을 담당을 해주고는 있지만 행정적인 거버넌스에서 더 중심을 두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이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2022 개정교육과정 지금은 이제 총론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강론에 대한 부분들로 본론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선택교과, 예술교과군 안에 음악, 미술, 연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정책과 법적 제도의 개편이 같이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따로 말씀이 더 없으신 줄로 알고 다른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예정한 시간이 50분간만 진행을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바쁘신 또 추후 일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만 기자 간담회는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 대한민국 미래무용교육 혁신을 위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무용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술교과군 내 무용 과목이 개설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